네,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최일종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지수가 조금은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장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위로 세 가지 포인트 함께하시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요, FOMC 불확실성이 제거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의 지준율, 지급 준비율이죠. 이 인하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 포인트로 제시가 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통신과 중공업, 화학과 중국 내수주의 강세가 특징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적으로 그동안 계속 관망 심리가 나타났던 이런 FOMC 회의를 앞뒀던 심리가 지금은 좀 가뿐해진 모습이에요. 지금의 상승을 이 원인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일까지는 이제 이러한 그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망 분위기였다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나왔죠. 이제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둘기파가 우세한 그러한 이제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옐런 의장의 발언이 좀 호재성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채권 매입이 계속해서 지금 100억 달러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채권 매입 45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축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저금리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시점까지 계속 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점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 정도는 출구 전략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전략이 나와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옐런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쪽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쪽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왜냐하면 이러한 불확실성,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출구 전략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신흥국에 이제 몰려 있는 자금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올랐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도 조금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좀 낮춰잡았어요. 이 부분은 좀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향 쪽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경제 분위기 자체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자금, 유입된 자금, 이 외국인들 자금이 급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차트 이제 미국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인데요. 일단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절묘하게 이제 20선 부근을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 형성. 거기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장에서는 장대 양봉을 뽑아줬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 자체는 이제 고점을 갖다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갖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그 신고가 갱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진작에 고점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는 이제 우리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경기에 기반을 둔 상승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옐런 총재가 주식 시장에 거품이 끼었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는 거품이 낀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 증시도 같이 경제 기반화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시장이 화답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번째 포인트도 함께 볼게요. 지금 오전장 포인트로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 인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으로 가져오셨어요. 어느 정도나 확대되길래 이렇게 호재성으로 꼽는 걸까요? 확대는 일단은 그 중앙은행에서 일단은 이제 지급 준비율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 인하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이 국책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 쪽에서 말고 이제 국책은행 쪽으로 확대를 시킨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중에 있는 일반 은행들의 대출 유동성 자체가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중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이제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대출 현금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중앙 정부의 정책 하에서 금리 정책과 그다음에 유동성 정책을 같이 펼치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쪽은 이제 그 제외를 하고 유동성 쪽을 지금 푼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의 7.5%의 성장률 자체는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리커창 총리가 이제 영국인가요? 그 유럽 쪽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유럽 쪽하고의 그 경제 협력 분위기가 상당히 좀 고무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띄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언급한 부분이 7.5% 성장은 거의 확실시된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3.5%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기준치입니다. 3.5% 이하로 계속해서 맞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하고 24조 규모의 경제 협력 분야를 갖다가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자체가 서서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국의 변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이 화학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기계 섹터, 그다음에 뭐 조선 섹터 이런 쪽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그리고 어제 장부터 사실 중국 경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지금 화학도 굉장히 좋고 소비 관련주도 지금 특징으로 가져오셨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지금 좀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OCI라든가 이제 하나케미칼도 여쭤보셨는데 이러한 이제 두 종목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양광 쪽으로 이제 이 편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제 그 태양광의 가격 자체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전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하나의 그 클린 에너지 정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태양광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 쪽도 어느 정도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 친환경 대기 오염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화학 섹터 쪽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수기 시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탄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가격 자체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1차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LG 화학이라든가 금호석유화학 뭐 이런 쪽으로 강하게 좀 올라붙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순수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추세 자체는 더디지만은 꾸준하게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OCI라든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그 급진적으로 그 등락 자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섹터 같은 경우 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 기반의 이제 그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T는 조금 반대적인 측면이죠.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이 대규모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소비 관련해 가지고 오늘 화장품주가 상당히 좀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이블 CNC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그다음에 ACT 아모레지 뭐 이런 쪽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의 그 소비자들이 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 자체는 저질의 그 화장품이라든가 제품을 갖다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양질의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가 강세고 이제 삼성전자는 약세죠.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모바일 쪽에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지금 실적이 옮아가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바일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 쪽을 갖다 부각을 시키면서 이렇게 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주가 상승 이었다라는 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제 그 SSD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별화 흐름에 있어서 좀 주력 사업을 약화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조금은 실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지수 변동성 축소될 것으로 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지수보다는 실적 부각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부 2기 경제팀 관련해서 성장 테마에 여전히 좀 관심을 보일 것, 세 번째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변동성이 지금 더 축소가 될 거다라고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일의 그 수급 구조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오후 들어서 이제 그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이 순매수 전환이 일단은 뭐 1,3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이제 전환이 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라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 지연성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회복이라든가 유럽 쪽에서의 이 경제 회복을 위한 이제 금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는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수가 하락 쪽 방향보다는 횡보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위쪽으로는 어차피 물량벽이라든가 내부적인 이제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국 위안화 달러의 그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약세 국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중국이 수출 기업 중심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이제 위안화가 이제 약세 국면이 돼 있다라는 거는 수출 기업으로서 실적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렇게 본다 이러면 우리나라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돼서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우상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은 횡보의 변동성 축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실적 부각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오후장 포인트로 잡아주셨어요. 지금 꾸준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실적 관련해서는 LG 그룹주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또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섹터의 특징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섹터 특징이 뭐냐면은 석유화학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쪽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아베스틸하고 이제 현대제철 쪽이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된 실적으로 나옵니다만은 현대제철과 같이 묶여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 쪽에 어느 정도 경기 회복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이라든가 코크스, 그리고 석탄의 가격, 원재료 가격이 상당 수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시키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이 강세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면하에서는 수출 기업이라고 수익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철강 섹터의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진폭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그룹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실적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눌린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전략 계속 필요하고요. 금호석유,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합성고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아베스틸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이 둔화됐는데 현대제철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3,800원대 지나가는데요. 어느 정도나 더 열려 있을까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열려 있을까라기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저항대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차트를 한번 띄워보시죠. 일단 여기 보시면 120선에서 지금 멈칫하면서 안착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내려 누르는 양상이 나올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오늘 양봉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 기반으로 확고히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기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201선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 전략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제도 테마주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우리나라 관련해가지고 이게 경제팀이 새롭게 또 규제 완화도 풀고 좋은 정책을 발표를 할 거다. 여기에 관련해서 또 원격 의료나 의료 쪽을 많이 보자라고 하셨어요. 로봇이랑 여전히 그 시각 유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일자리 창출이 큰 골자로 봤을 때는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성장 동력을 찾는데 이번에 2기 경제팀의 이제 주된 하나의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의료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법인
개인의 자회사 설립이라든가 의료, 관광, 호텔을 갖다 지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규제 타파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 하위 개념에서의 원격 진료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첨단화되고 이제 그 질이 좀 상당히 좀 높은 의료 장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일부터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뭐 강세라든가 바텍이라든가 그리고 세운 메디칼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 바이오스페이스 이런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제값 주고 활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교육도시 육성 같은 경우는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영향은 안 받겠지만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개혁이라든가 하나의 이제 성장책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스페이스가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아직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이런 전략에 있어서도 좀 참고해보면 좋겠고요. 원격 진료 소프트웨어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더욱더 오후장 전략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일종 전문가와 함께 마켓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진단해 드립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계속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